우리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2600선, 코스닥 기준으로는 900선, 근 라인만 오면은 귀신같이 뭔가 악재가 나온다거나 혹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집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기술주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이제 박스권에 다시 한번 좀 갇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찌됐든 간에 잘해왔는데요. 오늘장 마무리까지 잘한다면 더욱더 기분 좋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먼저 좀 살펴보죠.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만 올랐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그동안 꾸준히 올해 들어서 오름세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간밤에 2% 넘게 하락하면서 긴 음봉을 기록했었고요. 이에 따라 확실하게 좀 꺾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는 겨우겨우 14,000선에서 약간은 좀 턱걸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 이에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지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바닥에 나올지 여부는 오늘 밤 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 증시 어제 진행되는 동안에 힌트는 나왔었죠. 테슬라였습니다. 이전 거래일에 정규 거래 마치자마자 테슬라가 실적을 내놨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깜짝 실적이다라는 표현이 붙기도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웬일인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날 정규 거래에서 주가는 10% 정도의 급락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상치를 상회한 현재 2분기 실적보다는 향후에 대한 걱정이었는데요.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하락했고 3분기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10%나 급락하는 모습을 띠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줬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급락하며 8%나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는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포함된 몇몇 종목군들은 또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강세 흐름을 띠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이 있습니다. 호실적 기록하면서 6%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자이언트뱅코프라고 지역 은행주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호실적 영향에 10% 정도 오르면서 종목별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 테슬라에 조금 더 시선이 가실 텐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개별 뉴스가 워낙에 많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단계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 차익 매물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일단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P&T는 어제도 7%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정도, LNF나 에코업, 포스코퓨처엠은 조정 양상을 나타내면서 혼조세를 띄었는데요. 오늘 장의 방향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 두 번째 뉴스도 글로벌 뉴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데자뷰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곡물 가격이 계속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곡물 수출항에 벌써 사흘째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흑해 곡물 협정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모스크바 시각으로 이 7월 20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이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보겠다. 이야기인즉슨 이 선박들을 모두 다 공격하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영사관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곡물 가격 즉각적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9%가량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고요.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밀은 거래가 됩니다. 유럽 증권거래소의 밀 가격도 전거래일 대비로 8.2%가량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곡물가 가운데서도 밀 가격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갭상승 출발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혹은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 많았는데요. 이 계속해서 간밤에도 상품 가격이 움직이고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연속성이 어떻게 될지 혹은 어제 분위기에서 조금은 돌려놓을지 이런 부분도 오늘 장에서 체크포인트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탑 같은 경우는 10% 오르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렸었고요. 대한제품이나 사조 동아원도 후반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기도 했었죠. 오늘도 밀 관련된 종목도 묶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이 집중 육성하는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반도체, 2차전지 등 글로벌 전략산업에 국내 거점 역할을 할 7개의 특화단지를 선정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지역 민원 때문에 전력망을 끌어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세금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기업들이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온 건데요. 핵심 규제 철폐 그리고 세제라든지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짧게는 2026년, 길게는 2042년까지 600조 원가량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보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 섹터의 특화단지 5곳 또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럼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소부장 특화 5곳이고요. 빨간색이 이번에 첨단산업 특화 7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알려진 내용도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용산과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의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의 대규모 공장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장 건설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SK 하이닉스도 함께 하는데요. 562조, 여기에서 발표된 562조가 지금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600조 원가량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천안, 아산 쪽에는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새만금 지역 2차전지 특성화, 이 부분은 근래에도 뉴스로 상당히 좀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반도체는 용인, 평택뿐만 아니라 구미 지역도 있고요. 2차전지는 청주, 포항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새로울 것은 없는 게 앞서서 이 새만금 지역에서 전구체 배터리 관련된 공장 건설하겠다. 그리고 용인, 평택에 삼성이 공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기사들의 모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 쪽에서 이런 지원책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만금에 땅을 가지고 있다거나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묶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엔즈나 디젠스 이 두 종목은 새만금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이고 있습니다. 리튬 쪽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는데요. 성일 하이텍까지 관련주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행사 있었는데요. 주요 기관 투자자들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IR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일부 매체에 단독 보도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년에 HBM하고 DDR5 매출 2배로 늘릴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비공개 IR에서는요, 박명수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멘트를 했는데, HBM2로 시장에서 품질 우위를 이미 확보를 했고, HBM3로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DDR5에 대해서는 양산 공급 능력 측면에서도 일단은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1등 경쟁력을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차세대가 HBM3였다면은 차세대에 대한 계속해서 로드맵도 밝히고 있는데요. 6세대 HBM 제품인 HBM4 양산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2015년에 HBM을 개발을 해서 2, 2E, 3, 3E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26년에 HBM4까지 이런 식의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DDR5의 확대, HBM의 확대에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정리해 보시죠. 소부장 쪽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프로텍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윈텍, 그리고 시그네틱스까지 시그네틱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제도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주들은 계속 관심 갖자. 큰 그림에서 이들 종목은 투자 유망하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많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발주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티안마입니다.
BOE라든지 차이나스타, 비전옥스에 이어서 중국 내에서 4위의 디스플레이 업체고요. 여기에서 장비 발주 시작했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를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투자 규모까지, 이번에 수주를 한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KC텍은 세정, 현상, 방리 장비를 포함해서 200억 원 정도 규모 되고요. 그리고 DMS 같은 경우는 174억 원 규모, 여기에 이 납품을 하게 될 장비는 역시나 세정, 현상, 방리 쪽입니다. 조금 다른 쪽으로는 검사 장비 납품하게 되는 업체도 있는데요. SNU 프리시전, 이 업체는 178억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FA는 이 공장 자동화 장비 쪽이고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400억 원가량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언제까지 납품을 할지 기간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시를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앞으로 납품이 예상되는 업체들로는 AP 시스템, 인베니아, 탑 엔지니어링, 예스티, 베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흐름 보시죠. 아직까지 디스플레이는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크게 관심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발주, 그리고 이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능성 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